경기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계가 학생 인권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교권, 과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일까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드는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 3지역구의 오지훈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광주 3지역구의 오창준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 동영상들 보면 참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단에 이렇게 누워 있는가 하면 또 라면을 먹고 또 교사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인가 믿겨지지 않는 이런 동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교권 침해 현실 두 분도 주위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있으실 텐데 먼저 오지훈 의원부터. 네, 물론 그 온라인상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자극적인 그 사진이나 미디어도 있지만 주로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비속어라든지 폭언 그런 형태의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많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또 극단적인 또 사고까지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창준 의원께서는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체육 시간에 서로 시합을 했는데 학생들끼리 그 시합 결과에 좀 불만이 있는 학생이 동급생을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행동을 그래서 교사가 제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제지를 했더니 그 교사를 오히려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케이스도 제가 들은 경우가 있고요. 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두 분이 잇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대폭 수정하는 개정을 예고를 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양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교권 침해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학생 인권 조례에 있는 특정 조항을 근거로 사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런 학생 인권 조례를 좀 악용하는,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이제 그 인권 조례에 있는 어떤 권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 수단이 현재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교권 침해의 요소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습권 침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저희가 그 계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안을 또 학생인권 조례에 좀 포함을 하고 교권 조례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담아서 좀 전반적인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 이후에도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왔고 학교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거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을 앞두고 이제 각 교육 공동체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개정을 한다면 저는 뭐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당시 2009년에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김상곤 교육감께서 한 1년간의 그 교육 공동체의 수기 작업을 거쳐서 2010년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뭐 서울, 제주, 충남, 제주 등 전국에서 한 7개 시도에서 지금 이제 인권 조례와 이제 유사한 이제 조례로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비슷한,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그 아동의 기본권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한국 학교 현실에 맞게끔 이제 취사 선택한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 형식입니다. 마치 모든 학교와 현장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 논리적 비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조금 더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가 가져온 그 긍정적인 변화, 또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논란의 쟁점이 좀 된 것 같은데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조례 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창준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약 10년 전부터 교권 침해 사례 변화, 수익 변화 표를 봐도 사실 교권 침해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유의미한 교권 침해 사례 수의 변화를 추이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꾸준히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 만큼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이제 학생인권 실태 관련 이제 시대별로 이제 교권 침해 사례라든지 갈등 사례를 이제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과 없는 조례에서도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제정 이후보다는 오히려 이제 12년에 이제 체벌 금지, 정부의 체벌 금지 조항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보다는 오히려 시대상에 맞게끔 다른 요소들에 의한 교권 침해 요소가 더 많고요. 이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더 비율적으로 높고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지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뭐 직접적인 뭐 폐지라든지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교권 강화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한번 그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정책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5,349건,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5,799건. 오히려 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교권 침해 물리적인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네. 그 교권 침해가 어떤 케이스고 그 케이스의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무의미한 증가가 있다라고 명확한 근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양한 사실 그 약 10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약 13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처벌방지법도 생겼고 예. 또 사실 2011년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학생들의 체벌 금지에 대한 그런 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사건들에 의해서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3년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개정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교육청과 의회에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야가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 때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를 이미 냈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준 의원께서도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네, 8월 3일 날 이제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육 공동체에서 학생, 교사 그리고 이제 의회 여러 이제 교권 교육 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토론했는데요.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가 너무 권리 위주의 조례다 보니까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들을 주셨고요. 네. 뭐 이제 반대 또는 이제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인권조례 개정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예.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장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또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이번 개정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독소 조항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더 선진적인 조례로 개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쫓기지 말고
좀 천천히 추진해보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네. 예.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좀 부실하다. 이런 건데 비교해서 예를 드는 게 그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우리의 학생 인권 조례와 뉴욕의 학생 권리 장전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그 뉴욕시 학생권리장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1장은 무상교육, 뭐 2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여러 가지 장 중에 5번째 장이 바로 그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장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 학생권리장전 전체 내용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의 챕터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책임이나 또 의무를 이제 명시한 항이 아마 4조의 한 항 정도로 아마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짧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그 책임과 또 권리 그다음에 그런 의무와 그런 것들의 균형은 좀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우리 학생인권 조례는 그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좀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빈약합니까? 4조 책무 조항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노력해야 한다. 이걸 학생의 책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많이 빈약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6조에서는 학교 내의 집회 역시 학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책무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굳이 미국의 뭐 그런 관련 조례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확인을 하고 전면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개정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고칠 것인지 윤곽이 좀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오창준 의원님. 일단은 학생 인권 조례와 이제 교권 조례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네. 두 가지 조례를 좀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고 또 아니면 학생 인권 조례를 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좀 제목부터 좀 두 가지를 다 명시하는 그런 방향의 개정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이제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의무 또 해야 될 책임 그런 것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제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또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중요한 문구들도 넣고 또 교원들에 대한 상호 존중의 의무 등도 포함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상벌점제를 통해 좀 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추가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론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정에 동의를 하는 건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습니까? 조례의 제명을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책무 조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여러 그런 뭐 긍정적인 접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 현장의 그 갈등에 근본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남고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시점에서 저는 관점을 조금 더 이제 교권 보호 측면, 교권 강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저 에너지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임태희 교육감이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좀 보면요. 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좀 분리시키고 또 물품도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압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창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해 학생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어떤 그 행동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리 조치들을 통해서 좀 즉각적으로 사실 그런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런 방법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 중에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전원을 꺼둬야 된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 제출을 했다가 쉬는 시간에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좀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선생님이 강제로 다 수거한다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예전에 또 학생인권들이 많이 침해를 받던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좀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학생 생활 지도를 하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 문제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분리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이제 개선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휴대전화 제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 학생인권 조례 12조 사항에서도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고요. 더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그 교사들의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학생들의 뭐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 계속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악성 민원. 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교사들이 끊임없는 네. 요구 사항이었죠. 이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후에야 이렇게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악성 민원 방지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오창준 의원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먼저 사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피해를 이미 본 교원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아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체계 시스템은 이런 어떤 악성 민원이나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이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교육감과 교육청이 새롭게 이제 얘기하는 그 대안 방안은 그런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릴 경우 선지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이제 변호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시시비비가 갈라졌을 때 뭐 구상권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때 만약에 교사의 잘못을 밝혀진다면 교사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제 조치를 먼저 취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학생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그 민원 대책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AI 상담원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굳이 그 사람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어떤 기본적인 업무들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 도입을 해서 1차적으로 학부모들이 민원 전화를 학교에 넣었을 때 그런 이제 AI가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 사항들은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이나 교사의 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겠다. 모두 이제 민원 전 학교 시스템 전화나 그런 업무 전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예. 뭐 학교라는 곳의 특성상 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권 보호를 위한 그 의회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가 있죠, 있기는. 네,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학교에는 물론 학생도 있지만 교사도 중요한 축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5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또 아주 중요한 또 한 축인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는 2020년에 와서야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예. 그 이후에 뭐 이제 2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지만 사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그런 조례에 해당한 부분들이 사실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도 네. 양측 정당 의원님들께서 각각 교권 보호 조례를 위한 안을 지금 발의를 두 건 하셨습니다. 이제 9월 저희 임시회 때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수기를 거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실제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오창준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각기 입장 차는 있겠지만 학교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현재의 논란을 풀어줄 열쇠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대책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